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보면 AI가 지금 최근에 그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이 암세포를 찾아내는 AI 현미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ARM 그림을 보면 쉽습니다. 이게 세포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조직 샘플, 조직 샘플 슬라이드, 조직 샘플을 슬라이드에 놓고 이런 이제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 의존해서 이제 사람의 눈, 시각 지능에 그죠? 의존해서 이 세포가 조직이 암 조직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게 그 형광펜처럼 이렇게 경계를 쳐놨죠, 그죠? 예, 예. 자, 요렇게 이제 AI가 이렇게 경계를 쳐주는 겁니다. 이 암조직이다고 이렇게. 여기서도 요렇게는 암조직이다라고 AI가 이렇게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눈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다 어, 이렇게 판독을 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암세포.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암 진단을 할 때 세포 가지고 하지, 뭐, 그 사람이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암의 그 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암 종류도 다르게 해요. 똑같은 뭐 폐암이라도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뭐 근육암이라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데 이 암 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세포 모양을 근간으로 이제 우리가 저 진단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현미경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그 세포를 조직을 보면서 암 영역을 이렇게 실시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표시한 게 아니고 AI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더 한국 사람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그죠? 사람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샘플을 슬라이드에 놓고 렌즈를 통해 관찰하면은 AI가 그 암세포로 추정되는 경계를 픽셀 형태로 보여주는 히트맵을 생성해 줬다. 똑같이 보여주죠. 네. 그래서 암세포, 병원균의 존재를 식별하는데 이제 하기가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2018년도에 처음 공개됐는데 실제로 사용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13개 정도 어, 또 개발됐지만 치료용으로 사용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를 내놓게 되면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입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광학 현미경을 조금만 개조하면은 이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는 조만간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기술 자체는 뭐 준비가 돼 있다. 학습은 잘 돼 있네요. 인공지능이 이렇게도 이제 시각지능이죠. 그죠? 인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AI가 대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정보 처리를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그죠? 모방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어, 지식을 그죠? 그 경험을 음,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인간의 정보 처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뭐 요즘에 그 AI 패턴 분석에 기반한 암 조기 검진 기술. 암을 빨리 조기에 검진한대요. 그래서 메틸화 분석, DNA의 메틸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바이오생 그
생검이라고 합니까? 혈액 생검. 예. 리퀴드 바이오 뭐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그 어쨌든 그 혈액 검사 생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기에 암을 이제 잡겠다. 뭐 이게 그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이죠. 근데 이게 이 연구에 있어서 어쨌든 암을 조기 검진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메틸화 분석이 후성 유전체하고도 상당히 깊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체는 뭔가 하면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뭐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약간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때 가장 변화에 민감한 게 욕이라고 합니다. 메틸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액체 생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노화에 따른 시간에 따르면서 이제 후성준체 변이를 AI 패턴 분석에 기반한 종합적인 암 조기 검진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여기에서요. 이원 다이오거니스 이 기업에서 여기에서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 암종의 조직까지 밝혀내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논문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체 변화의 전반적인 인공지능 패턴 인식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암 이외의 치매나 당뇨병, 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주인 항노화를 넘어서 영노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이어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전체가 약간 변화가 됩니다. 똑같이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게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약간의 그 질병도 달라지죠. 그 질병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유전체의 변화 때문에 이제 이 발현이 되는 건데, 그러한 어떤 유전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환경과 생활 습관과, 뭐, 개인의 습생에 따라서 변화되는 유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이 후성 유전체 학문의 분야입니다. 근데 그 후성 유전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 DNA, 메틸화 뭐 이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후성 유전체학을 잘 후성 유전체를 잘 분석하게 되면은 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이런 연구의 뭐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상당히 그러한 어, 이런 암 연구, 그 다음에 노화 연구에도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글 제미니의 이 파라미터의 수가 1조개다. 오픈 AI의 GPT-4는 5천억 개다. 파라미터 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결과의 정확도라든가 뭐 창발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Y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것을 요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Y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죠, 이거. 음, 그래서 이런 두 개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Y의 결과값이 정교해지겠죠. 그죠?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뭔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다양해지면은 그 결과의 정확도가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미니라는 서비스를 이제 곧 테스트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요약, 코딩, 이미지 생성 등의 멀티모달 기능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제미니라는 서비스도 곧 있으면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얘기예요. 구글 바드. 그래서 이 구글 바드가 뭐가 바뀌었나 볼게요. 일단 구글 바드가 이 사진 업로드 기능이 생겼어요. 사진 업로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사진 올려두고 아래 사진을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바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읽어주기 기능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글 바드가 답변을 하고 이것을 읽어달라. TTS죠. 텍스트 투 스피치. 말로 변환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스피치 기능이 생겼고 대답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거든요. 요걸 클릭하면은 요렇게 떠요. 자, 대답을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의 유형을 좀 짧게 해달라. 길게 해달라.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해달라. 편안하게 친구한테 대답하듯이 대답을 해달라.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대답의 종류를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색 기능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현재 지구상의 호랑이 개체수는 얼마나 될까, 몇 마리나 될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 답변에 대한 여기 답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검색을 해줍니다. 구글 검색이 강하죠. 구글은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바시를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강연 플랫폼이죠. 그 세바시의 이제 그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서비스인데 이번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강연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 인공지능 시대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더 인간적인 미래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대화형으로 내가 필요한 그죠? 발달 심리 주제로 한 강연을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내 상황을 얘기해주고 나면 이 상황과 관련된 그죠? 이 상황과 관련된 강연을 또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대화형이죠, 그죠? 대화형, 대화형입니다. 대화형 서비스고 여기 와서 그죠? 내가 필요한 강연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 이런 서비스가 이제 계속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먼저 추진하면은 뭐 어쨌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공개가 된 마당에서, 그죠? 사실 이것도 그 라마를 이용했을 겁니다. 라마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스몰 작게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세바시의 컨텐츠를 잘 정리를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답변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해보죠. 뭐. 자, 여기서 자, 바드 가보겠습니다. 바드. 이 바드에 가서 제가 좀 전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그죠? 네,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요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가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클릭하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올리고 아래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드가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텍스트만 입력했다고 하면 이제 이미지도 같이 올리게 돼요. 그죠? 멀티모달,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진과 있는 시를 하나 만들어 볼래?
자, 이 사진을 인식하느냐 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와 어울리는 시를 딱 만들어줍니다. 눈 덮인 숲속의 호랑이. 하얀 눈이 내린 숲속에서 호랑이가 잠들어 있다. 눈밭에 머물리고 한쪽 앞발은 뻗고 다른 앞발은 턱 밑에 볼까? 턱? 아니네요. 음, 턱 밑에 올려놓고 호랑이의 털은 하얀 눈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인다. 호랑이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어 평온한 느낌을 준다. 눈 감았나요? 감았나 볼까요? 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호랑이는 자연의 일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호랑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시에는 사진 속 호랑이가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는 눈밭에 머물리고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말 만들어내고 있네요. 잠은 안 자고 있는데 눈 뜨고 있잖아요. 호랑이의 털은 하얀 눈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이네요. 그거는 맞고요. 눈은 감고 뜨고 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음, 이제 그쵸. 말을 잘 만들죠, 그죠? 만드는데 이 사진과 우리가 좀 보면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라고요? 이 랭귀지 모델은 그죠? 말을 생성해낸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볼까요? 세상에 있는 호랑이의 질수는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호랑이에 대한 질문을 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읽어준다고 했죠, 그죠?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읽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2023년 9월 25일 기준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호랑이의 이제 개체 읽어주는 거예요. 수는 약 4,800마리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0년이 3,200마리보다 약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50% 답을 증가한 읽고요. 수치입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물론 여기도 다른 답안도 3개 정도 있고요. 답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옵션도 있고 그 하나의 결과에 대한 답변을 짧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짧게. 그죠? 짧게고 길게 하면 또 길게도 가져올 수 있고요. 길게 하면 양을 좀 늘려서 좀 더 정보를 더 부가적인 정보를 그죠? 원래 답변 340글자인데 110자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려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결하게는 뭘까요? 간결하게 하니까 음, 더 단순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해하기 쉽고 쉬운 답변. 핵심적인 정보 반복 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하게는 뭐죠? 이렇게 반말을 쓰네요. 그죠? 덕분이야. 노력하고 있어. 어, 일상적인 표현을, 친근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음, 지금 용어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결과에 관련된 어떤 검색을 해줍니다. 이게 검색.
그죠? 검색.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구상의 호랑이 개체수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검색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음, 미국의 브랜드 해,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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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제가 사진도 된다라는 걸 제가 캐년 사진이 나오네. 예전에 이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죠? 사진도 지금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사진 보여주네요.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드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해준다라는 거죠. 일부에서 토끼와 돌고래가 농구를 하는 사진을 만들어줬어요. 제미니에서는 이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바드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아닌데 그죠? 이건 좀 이상하네요 결과가. 음. 근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지금 글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 이 글로 묘사된 내용이 사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바시, 세바시랜드를 가보겠습니다. 이 세바시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그 강연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강연 플랫폼. 이 강연 플랫폼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딸. 이제 주제가 명확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네, 이렇게 되죠. 오늘 여기를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My name is 바로 이제 Ella. I'm 강연으로 used 가는 to just 거죠. learning math head down and watch a lot of YouTube. 네, Brilliant is different.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여기는 어떤 과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이렇게 이제 음, 네네네 뭐 이런 거죠. 아시잖아요. 40 넘은 여자 박사를 음,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일자리 이러한 방향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건 진행하고, 이거 없고,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두 분의 있을 수도 여성분이셨어요. 있겠네. 우리 장애인 일자리 만들려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쭤봤더니 우리 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거는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모델,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면 뭐 다양한 직종에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 뭐 세관, 뭐 그다음 소방, 우체국, 다양한 이제 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 영역마다 이제 이런 서비스도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아이디어, 기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긴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